안녕하세요, 미션 파파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썬팅, 틴팅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상하이에서 들어오는 모델 Y는 프라이버시 글래스가 적용되지 않죠. 글라스 루프를 제외한 모든 유리가 투명 유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유리가 투명 유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썬팅은 필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썬팅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거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하이패스입니다. 자, 하이패스도 필수로 설치를 해야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같으면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필수로 설치해야 되고 틴팅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두 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 두 개 하이패스를 모두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 더 구매해서 지금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로 바꿨냐? 이게 고장났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잘 돼요. 새로 구매를 한 새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 정도 쓰다가 자, 이걸로 바꾼 이유, 썬팅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지금 선이 없죠. 무선 방식입니다. 무선 IR 방식, 즉 적외선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기 선이 있죠. 이거는 유선 RF 통신 방식입니다. 제가 썬팅을 하고 나서 이 무선 방식을 쓰다가 왜 이렇게 RF 통신 방식으로 바꿨느냐? 그건 바로 어떤 필름으로 썬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썬팅은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브랜드도 워낙 다양하고 가격대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유명한 데라고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해서 와서 보니까 하이패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외선 무선 IR 방식하고 유선 RF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썬팅을 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되는가? 요번에 모델 Y가 글라스 루프를 제외하고 모든 유리가 투명 유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사 필름으로 썬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사 필름이라는 거는 금속 반사 필름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속 반사 필름 같은 경우는 이 유선 RF 방식의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주파수 통신 방식인데 반사 필름으로 썬팅을 하게 되면은 통신이 차단돼서 하이패스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속 반사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무선 적외선 방식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적외선 방식 같은 경우는 적외선, 이 빛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금속 필름이라고 하더라도 신호방해를 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반사 필름으로 썬팅을 하시는 경우는 RF 방식이 아니라 IR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비반사 필름으로 틴팅을 했는데, 틴팅을 하고 나서 이 IR 적외선 통신 방식의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이패스가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틴팅지 자체가 적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이패스 요금소와 통신을 주고받게 되는데, 비반사 필름이지만 필름 자체에 적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하이패스의 적외선 통신 기능마저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요금 미납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카톡으로도 날아오고 우편물로도 날아와가지고 요금을 따로 냈는데요. 사실 요금을 이렇게 따로 내게 되면은 좀 억울합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했는데 나는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인식돼 가지고 요금이 날아올 때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 요금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비반사 필름이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공을 한 틴팅 필름지에 적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로 틴팅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틴팅을 할 틴팅지의 특성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하면은 다 되겠지 하고 했는데, 당연히 브랜드나 여러 가지는 알아보긴 했지만 제가 틴팅을 한 필름이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가 안 되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적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통신을 못해서 하이패스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틴팅지를 떼내고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이패스 기계를 바꿔야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기계를 바꿨죠. 틴팅을 할 때 내가 어떤 틴팅을 할 거냐, 반사냐 비반사냐, 그리고 비반사로 하더라도 틴팅지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틴팅을 하면은 하이패스 오작동도 줄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틴팅을 안 하시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틴팅 안 하시고 다니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틴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선쉐이드까지 달고 다니는데요. 아마도 테슬라 차량을 인수받고 나면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레거시 업체들의 차량을 샀을 때는 대부분 딜러가 해줘서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점, 하나의 차이점이자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